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3일 오후입니다. 어떤 정치적 인물, 권력자를 나중에 평가할 때 최대의 찬사가 하나 있습니다. 법치 수립자, 영어로는 law giver라고 합니다. 법치 수립자, 법치를 확립한 사람, 이렇게 딱 특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보통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 뒤에는 대왕 또는 the great란 말이 붙습니다. 표트르 대제 할 때 바로 이분이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끌고 러시아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또는 세종대왕, 문무왕, 이런 사람들이 법치 확립자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한번 제도를 만들면은 그 제도를 바탕을 두고 정권이 계속 오래 흘러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방공, 시장경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법치 확립자가 아니라 법치 파괴자라는 규정이 붙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별명이 됩니다. 최악의 별명인데, 오늘은 법치 파괴자 문재인 대통령의 악몽 같은 날이 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세 사람이 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무죄 선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은 구속영장과 검찰 수사에 관련한 정보를 요약을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것을 기밀 누설이라고, 공무원의 기밀 누설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를 했더니 간단하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년 초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이 이른바 드루킹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했던 판사 성창호 판사가 이번에 기소가 되었는데, 성창호 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가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대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유죄 실형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세력이 오늘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상됐던데, 19대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41%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상의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유리한 투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8천만 건입니다. 8천만 건의 호감, 비호감을 조작한 걸로 해가지고 구속 기소되어서 1심, 2심 다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년에 하나 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김동원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매크로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 이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냈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 140만여 개의 이 수를 한번, 이 숫자,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이야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40만여 개의 댓글에 공간 비공간 클립 9,970만여 회를 조작한 겁니다. 이래 되면 여론이 바뀝니다. 여론을 조작하는데 기계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거죠. 이렇게 조작한 것이 허위 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를 다툰 재판이었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 김경수 지사는 법정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보수로 나와서 지금 현직에 복귀를 해 있는데, 이 2심 재판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지금 법원 그 재판부의 구성에도 상당히 이념 편향적인 사람이 주심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원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당한 것이 어떤 직간접적으로 2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김경수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 판사가 오늘 오전에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성창호 부장 판사가 김경수를 법적 구속시킨 다음에 친문 세력의 이 표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김경수 판결문, 작년에 나왔던 김경수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재판장의 이 선고문은 아주 잘된 선고문입니다. 이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재판인데, 이게 단행본 한 번 분량이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김경수, 김동원이 합작한 이 부정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고문이 아주 총체적으로 이 부정선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벌 개혁 계획 보고 수란 것도 만들고 경제 민주화도 하고 재벌 기업 뭐 민영화해서 재벌 기업을 아주 개혁을 할 때 거기에 좀 참여해가지고 경영에도 욕심을 냈고, 또 이렇게 한 대가로 저기 뭐 오사카 총영사 자리 운운하고, 그 다음에 연장수상에서 지방선거에도 기여하겠다고 그러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선 실세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고, 단순한 선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정권과 일종의 공동 무슨 파트너가 된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야무지죠.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김동원이 재벌 개혁안을 만들어 김경수에게 전달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관련 연설문에 반영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 이런 대목이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이 판결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소결론 김동원과 김경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판결문에. 성창호 재판장의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 김경수와 김동원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동원은 흔히 이 사람이 드루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원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김경수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인사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동원과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경수와 경남지사입니다.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창출뿐만 아니라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 김경수를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한 그리고 청와대의 거의 모든 기구를 동원한 부정선거를 지시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법치 파괴 이런 규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법치 파괴에 대해서 법치 수호자들이 총반격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추미애 씨가 하루에 한 건씩 황당무계한 법치 파괴 행각을 보이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판단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놓고는 이런 거 발표하려면은 검찰이 주체인데 검찰과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발표를 한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보자 라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일거에 거절했답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는 게 질문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의 분리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다.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가 되겠죠. 이걸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건 물론 불법입니다. 법에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우리나라 헌법학의 권위자인데 문화일보에 추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는 불법적 폭거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이 불법적 폭거다 하면서 조목조목 이게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고 세계에도 유례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검찰 내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시간 낭비 같아요. 이게 되지 않을 겁니다. 검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 모르죠. 베네수엘라 꼴로 하겠다면 모르는데 상식에 반합니다. 이게 상식에 반하면 법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법은 상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 언론사에 비교하면은 취재한 기자와 집필하는 기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열심히 취재한 사람이 그 감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수사한 사람이
그 감으로 기소장을 쓰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리하겠다는 것은 기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넘겨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게 되겠습니까? 취재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은 단순한 글로 표현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핵심을 온몸으로 이해를 하게 된 바탕에서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계 어느 언론사에 취재는 A가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B가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칙 파괴, 상식 파괴.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 첫째, 문재인, 김명수가 밀어붙인 전 정권의 사법까지 적폐로 몰려고 한 그런 무리한 재판에,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반면에 부정선거를 획책한 드루킴, 김동원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걸 합치면은 오늘이 아마 문재인 씨 악몽의 날,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최후의 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법치는 7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거 무너뜨리는데도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